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여기 영상은 국방홍보원에서 소위 군사정권에서 만든 땅굴의 그 위협성에 대한 영상인데, 지금 SN 쪽에서 이제 국방홍보원을 그렇게 쳐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 영상이 없어요. 아마도 거기에 보면 2014년 우리 남굴사가 경기도 양주시 강사동 우리 지하 28m까지 우리가 수작업, 소위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결국 우리가 22m의 출구형 땅굴을 우리가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던 그거 땅굴이 아니다고 하는 그러한 영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5년부터 사실상 2019년 한강 절벽지 남양주 수석동 그것도 녹지 소리가 엉터리다, 이러한 그 잘못된 영상이 지금 그 영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군사 정권에서 만들었던 땅굴의 위협성을 제가 10년 전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컴퓨터 메인에 깔아놓은 영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다시 땅굴의 위협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10월 마지막 주하고 2019년 6월 두 번째 주에 북한에서 소위 이번에 러시아의 김정은이가 파병한 제11군단, 소위 폭풍군단. 폭풍군단이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땅굴을 통해서 침투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그 폭풍군단의 장교 출신 임총용 씨를 통해서 우리 영락교에서 두 번이나 안보주일 예배 때 2007년 10월 네 번째 주, 2019년 6월 두 번째 주에 저희들이 간정을 들었던 그 역사가 생생하지요. 그래서 땅굴 기술을 수출하는 북한이 후전선 4km 이상 땅굴을 못 판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방부의 이 땅굴, 남침 땅굴 불가론, 4km 이상 장거리 땅굴을 못 판다는 불가론이라고 하는 이 족쇄를 지금 깊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굴 기술을 수출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땅굴 전쟁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는 지하 82m 이 땅굴이 지금 텔레비에 생생히 뉴스에 지금 늘 실시간 나오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왜? 국방부가 북한은 4km 이상 장거리 땅굴을 굴착할 수 없다. 이 논리에서 우리 백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자유는 싸워서 지키는 겁니다. 남굴사 역사가 36년, 매송영락교회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가 22년 동안 땅굴의 진실과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굴사 유튜브에 한강 절벽지의 그 생생한 녹취음, 그리고 양주 땅굴의 출구형 땅굴,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연합뉴스 TV 생방송했지요? TV조선에서도 생방송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국방부, 소위 말해서 군사정권 때 만들었던 땅굴의 위협성에 대한 이 영상 14분짜리를 제가 한번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땅굴의 위협성을 꼭 기억하시고, 소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하는 친북자의 종북 정권의 핵심 역할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의 이 국가안보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국가안보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군사정권, 국가안보를 생명처럼 여겼던 박정희의 그 정말로 국가안보 정체성으로 회복해야만이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김정은 공산정권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2024년 10월 세 번째 주 우리 매송영락교회 안보주의를 통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교계에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남침 땅굴 시국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 주일 아침에 외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날들을 무심히 지나쳤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이미 우리의 땅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 컴컴한 땅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국제 김일성은 1971년 9월 25일 1974년 9월 북한의 한 측량 기사가 귀순해 왔다. 김부성. 그는 북한이 땅굴을 통한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군에 진술했다. 땅굴 말고도 그 외 고랑포 지역과 평강 지역을 비롯하여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일대에 걸쳐 10여 개의 땅굴이 저항당 연락도와 인민무력을 1972년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그해부터 남침용 땅굴을 불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밖으로는 대화의 창구를 열면서도 땅 밑으로는 침략을 위한 음모를 진행시켰던 북한. 그로부터 2달 후 첫 번째 땅굴이 발견됐다. 이 땅굴은 보병 제25사단 민정경찰대의 순찰 중 수증기 상승을 목격함으로 발견됐다. 1974년 11월 고랑포 동북방 8km 지점에서 발견된 제1땅굴. 휴전선 남방 한계선을 불과 800m 남겨놓은 지점까지 내려오다가 발각된 것이다. 제1땅굴은 총 길이 1950m, 높이 1.2m, 넓이 0.9m, 콘크리트판의 형태로 조립되어 있었다. 이 땅굴을 통해 1시간에 북한군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발견 당시에는 전등과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바닥엔 레일을 깔아 궤도차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서울과의 거리는 불과 65km로 고랑포를 출발한 북한의 병력이 의정부를 거쳐 서울을 기습하려던 목적으로 굴착된 것이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더욱 이 땅굴은 북한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실제 땅굴 속에서 삽, 곡괭이, 깔판 등 땅굴 굴착 시 필요한 도구와 여러 흔적들이 발견됨으로써 북한이 파내려온 땅굴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버리지 못한 남침의 야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제1땅굴이 발견된 지 불과 4달 뒤 1975년 3월 소련 북방 13km 지점에서 두 번째 땅굴이 발견됐다. 두터운 화강암층을 2.5km나 전진하며 남으로 내려온 제2땅굴은 포천을 거쳐 101km 거리의 서울을 기습하려는 목적으로 굴착됐다. 제2땅굴은 총 길이 2496m, 높이와 넓이가 각각 2m로 화강암의 형태를 띠고 있다. 땅굴 속엔 많은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우리 군에 의해 제2땅굴의 굴착 사실이 발각되자 북한은 자연적으로 땅굴을 막고 천연 동굴로 위장하려 했다. 그러나 수색 결과 자연석 뒤로 송안구가 설치된 3개의 차단벽이 발견됨으로써 제2땅굴의 전모가 드러났다. 특히 땅굴의 바닥을 흐르는 배수로는 북한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남침용 땅굴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굴착이 북쪽에서 시작되어 남쪽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 군은 땅굴을 통한 남침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다. 제1, 제2 땅굴 발견 후 휴전선 전역에 걸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불착되고 있을 것이란 판단과 귀순한 제3 땅굴 측량기사인 김부성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탐색 작업을 벌여나갔다. 1978년 10월 17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제3 땅굴의 존재가 밝혀됐다. 북한은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435m 넘어온 지점까지 땅굴을 불착해 들어온 것이다. 제3 땅굴은 총 길이 1635m, 높이 1.9m, 넓이 2.1m의 아치형으로 화강암층을 1.6km나 파내려왔다. 제3 땅굴은 1시간에 북한군 3만 병력과 야포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곳을 통과한 병력은 문산을 거쳐 서울을 기습할 계획이었다. 제3 땅굴은 제1, 제2 땅굴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이다. 그것은 땅굴의 위치가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km, 서울까지는 불과 44km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제3 땅굴의 발견은 4년간의 치밀한 탐사 작업에 의해 가능했다. 김무성 씨가 제시한 제3 땅굴의 축선 위에 7.6m 시추공을 2m 간격으로 설치해두고 매 시추공마다 넣어둔 플라스틱 파이프에 물을 가득 부어두었다. 4년 만인 1978년 6월 한 시추공으로부터 지하폭음을 통치하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5개의 시추공을 재시추하던 중 그중 한 시추공이 남침 땅굴을 관통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3개월간의 굴토 작업 끝에 땅굴 확인을 위한 300m의 역갱도 공사를 완료하여 확인한 결과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땅굴을 폭파시켜 내부는 이미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우리 군의 수색 정찰 결과 북한의 남침용 땅굴임이 밝혀졌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벽면에 칠해둔 석탄을 증거로 탄광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그러나 남침 땅굴의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선 석탄 갱도라고 주장하기 위해 석탄을 칠해두었지만 이 지역 일대는 화강암 지대로서 석탄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두 번째 증거로는 땅굴 벽면에 남은 폭약 설치를 위한 구멍, 즉 장전공의 방향이다. 북한의 땅굴 작업은 하감기로 벽면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폭약을 넣어 폭파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구멍을 장전공이라고 하며 현재도 땅굴 내부에 170여 개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장전공의 방향이 모두 북에서 남으로 향하고 있다. 또한 제2 땅굴과 마찬가지로 지하 배수로 역시 남침 땅굴임을 입증하고 있다. 남침용 땅굴은 지하수가 북한 쪽으로 배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약 배수가 땅굴의 굴토 지점으로 진행되면 그곳으로 물이 고임으로써 땅굴 불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때문에 제3 땅굴 역시 북한이 파고 들어온 서북쪽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땅굴의 내부는 우리 군에 의해 각각 5m, 1m, 1m 콘크리트 구조물로 3개의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이 다시는 이 땅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송구와 관측구가 설치되어 있다. 중서부 전선의 땅굴이 잇따라 발견된 지 12년 후 1990년 3월 제4 땅굴이 동부전선인 양구 동북방 26km 지점에서 발견됐다. 제4 땅굴은 총 길이 2052m, 높이와 넓이가 각각 1.7m의 화강암 형태의 땅굴이다. 지하 145m의 암석층을 불착한 이 땅굴은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1km나 남쪽으로 파내려왔으며 서울과의 거리 203km에 위치해 있다. 특히 제4 땅굴에는 화강암층을 파내려오며 발생하는 암석의 운반을 위해 내일까지 설치해놓았다. 이 땅굴을 통해 북한은 양구를 거쳐 원주, 영동 고속도로를 기습하려 했던 것이다. 제4 땅굴의 발견은 여러가지 첩보와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최첨단 탐사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땅굴의 발견 직후부터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TBM 등의 첨단 장비를 통한 역갱도 불착 작업에 착수했다. 마침내 내외신 기자 45명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파놓은 땅굴을 관통시킴으로써
제사 땅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벽면에 새겨진 각종 구호와 선동 문구 등이 12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북한의 적화 야욕을 땅굴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제사 땅굴은 80년대 후반까지도 땅굴을 불착했다는 증거로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전선을 가리지 않고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쳐 불착됐고 지금도 불착되고 있는지 모른다. 심약의 무기로서의 땅굴. 땅굴은 예상치 못한 도발이 필요한 자들의 무기다. 북한이 이처럼 땅굴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은 현대전의 중요성으로 기습을 강조했고 불시에 지하와 지상, 해상과 공중으로 급파해 단기간 안에 남한을 적화시켜야 한다는 대남 전략으로 땅굴 불착을 명령했던 것이다. 땅굴은 전면전 시 대량의 병력 투입을 위해 사용된다. 국군 복장과 국군 무기로 무장한 이 병력은 우리 군의 전방과 후방을 차단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려 3일 내로 남한 전역의 중요 지점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속도전이다. 또한 땅굴은 대남 간첩의 침투로 및 남한 내에 존재하는 불순 세력에 대한 연락 통로로 이용된다. 이들을 통해 우리의 후방을 결란하고 남한 내에서 대규모 무장 폭동을 일으킨 후 특급 8군단을 이용해 우리의 후방과 전방 후면을 공격하는 게릴라 작전을 위해 땅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1시간에 4만 명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 땅굴들을 통해 국군 복장과 국군 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특수 8군단이 서울 근교에까지 침투하고 우리 군의 후면과 서울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저들의 계획처럼 서울은 10시간 만에 점령당할 것이다.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제3땅굴은 임진강 바닥 40m를 관통하여 우리나라 주요 지역에 5개의 출구를 만들어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저들의 계획대로 고도의 비밀을 유지한 채 5개의 출구가 만들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평시에는 한두 개의 출구만을 이용해 간첩을 투입하고 우리 사회의 불순 세력을 선동할 것이다. 이후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 5개의 출구를 통해 일제히 저들의 병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한 개의 땅굴이 아닌 지금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에서 동시에 북한군이 침투해올 경우 서울은 물론 전 국토가 한순간에 저들의 손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저들이 한 개의 땅굴을 핵폭탄 10개의 위력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땅굴의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발견된 4개의 땅굴 외에도 휴전선 전역에 걸쳐 20여 개가 더 불착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굴, 또 지금도 불착되고 있을지 모를 제5, 제6의 땅굴, 그리고 땅굴들. 땅 위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그 밑으로는 무력 침략을 위한 땅굴을 파내려왔던 북한의 이중성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민간 기업의 교류가 확대되고 동해안은 금강산 유람선이 오가는 중에도 잠수함과 무장 간첩을 침투시킨 저들이었다. 우리가 화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늘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해왔던 저들이었다. 지금도 어두운 저 땅 밑에서 들려오고 있을지 모를 낮은 모터소리. 지하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땅 위의 평화는 온전할 수 없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평화와 도발의 위협이 공존하는 시대. 전 국민의 정신무장으로